비슷한 질문들을 묶어봤어요. 롱디 애로사항과 성공담, 아이들 학습 습관과 한국어 교육, 아이와 함께 컨퍼런스 가는 팁, 장단점,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노하우가 궁금하시다고요? 브이로그를 통해 저의 일상을 꾸준히 나누고 있긴 하지만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운 것들을 5가지로 정리해봤어요. 다른 질문들도 다음에 꼭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과 질문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교수 엄마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들을 받는지 혹시 저의 영상을 다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배경을 나누자면, 제가 박사 첫 학기를 마친 여름방학에 첫째가 태어났어요. 한 달도 채 안 된 갓난아기를 뒤로 하고 남편이 한국에 귀국해야만 했답니다. 저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교수가 되어서 미국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첫째가 10학년, 둘째가 7학년이에요. 네, 그 사이에 둘이 되었어요. 방학 때 한국 가서 임신하고 논문 쓰면서 또 낳고, 사실 둘째 전에 유산도 되고, 하여튼 어려움이 많이 있었답니다. 아이를 낳고 모유수유를 하면서 박사 과정을 지냈던 그 기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제가 그동안 시도했던 그 어떤 모험보다도 가장 위험했고 힘들었고 잔혹했던 도전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나 그만큼 또 제일 멋지고 보람되고 값진 과정이었기도 하답니다. 유미 베이비 이름 뭐야? 해나. 이 동생? 응, 뱃속에 있던 동생이야. 이거 동생? 응, 해나 동생. 왜 배드게 왜 베이비 나왔어요? 왜냐면 모든 핍박과 피로와 고된 나날들이 끝날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묵묵히 하다 보니까 결국 끝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끝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큰 보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제가 걸었던 그 길을 걷고 있거나 비슷한 길을 걸으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교수 엄마라는 이 채널이 그리고 저의 경험이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면서 배운 것들은 정말 많지만 제가 이 영상을 위해서 5가지로 추려봤어요. 나 지금 가야 돼. 늦었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멘탈 관리인데요. 남에게 휘둘리지 말자예요. 저는 이것을 남이사 마인셋 이렇게 정했어요. 책상에도 사실은 남이사 이 말을 적어놓기도 했는데요.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면서 챙겨야 할 아이까지가 있다면 바빠서 뭔가 놓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실수도 하게 되고 좌절하는 모멘트가 있잖아요. 나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꼭 필요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뭐 이 새끼 돌볼 시간도 없으면서 뭐 교육대 교수를 해? 애들에게 아빠가 필요한데 그렇게 떨어져 살면 정서에 안 좋다? 아니 바쁘면 친정 엄마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자기 집 돈 없어?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남편한테 얘기해서 풀타임 내니를 구해. 일과 양육을 병행하다 보면 남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좀 황당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어요. 그런 때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책하면 안 돼요. 그렇게 느끼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멀리 하세요.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짜증날 때가 많거든요. 신경 쓰이고 상처도 받고 또 화도 나고 근데 그런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자꾸 말해줘요.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뭐래. 씨, 뭐 또 모르면서 짓거리기는. 지금 잘하고 있어. 뭐야. 지가 대신 살아줄 거야? 책임질 거야? 아, 그런 말에는 신경 쓰는 에너지 1도 아깝다. 확 잘라버려. 이렇게 스스로 끊임없이 정신교육을 시키거나 자신을 단단하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날 때는 꾹꾹 눌러 참지 말고 차라리 그냥 욕을 하세요. 속으로. 욕을 하는 것이 때로는 short-term psychological benefits 있다는 어떤 연구 결과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억지로 삼키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시원하게 욕을 했을 때 순간 좀 소화가 되더라고요.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참견하고 말을 하거든요. 그냥 속으로 욕을 하고 남이 사 이러면서 귀를 막고 내 길을 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포기. 내가 걷는 길을 조금이라도 더 평탄하고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포기해도 되는 것들을 빨리 쿨하게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해요. 제가 한때는 일도 살림도 육아도 모든 게 완벽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친정 오빠 부부가 미국에 놀러 와서는 제가 사는 모습을 보고 저보고 정신병 수준이라는 소리까지 했을 정도로 저는 일상에 흐트러짐이 없어야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잠도 부족하고 제가 신경성으로 한참 많이 아팠어요. 이때 저희 엄마가 정신을 차리게 하는 멘트를 날립니다. 아이고야, 너 그렇게 깔끔 떨고 예쁘게 차려 먹여봤자 그 뱃속에 들어가면 다 섞여버린다. 그거 다 네 쓸데없는 욕심이야. 응? 엄마가 여러 번 반복해서 했던 이 말을 저의 에세이집 나에게 솔직해질 용기에도 담았습니다. 어차피 먹으면 똥으로 나오는 거 더 잘 챙겨 먹인다고 황금똥을 싼다니 어쩐다니? 무엇을 먹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은 음식으로 무엇을 하며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세 번째는 정리정돈. 저는 많은 것을 내려놓긴 했지만 그래도 집이 지저분하면 신경질이 나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심장이 뛰면서 막 짜증이 나요. 이 정도면 저 진짜 환자 맞나요? 그래서 청소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어떻게 하면 이런 거 안 할 수 있지? 더 간단하고 빠르게 하는 방법 없을까? 이런 생각이 저에게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즐거운 고민입니다. 그래서 찾아낸 저만의 방법은 아무리 바빠도 청소를 하지 않아도 흐트러져 보이지 않는 정리정돈 비법이에요. 동선을 줄이고 쓸데없는 노동을 최소화하고 빠르고 쉽게 찾아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막 던져놔도 지저분해 보이지 않는 그런 구조로 인프라 구축을 해놓는 거예요. 저만의 정리 팁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브이로그에 담을게요. 네 번째는 죄책감을 안고 살기보다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길러주는 거예요. 공부하거나 일하는 엄마들은 내가 아이와 더 많이 함께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늘 어느 한 구석에 있을 거예요. 근데 무조건 장시간을 함께 있어주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단 1시간만이라도 그냥 충실하고 의미 있게 그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고 엄마가 할 일을 해야 하니 그 시간에 아이도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한 만 3세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엄마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하면 뼈가 부러지거나 피가 철철 흘러서 앰뷸런스를 불러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엄마를 절대 건들면 안 된다. 뭐 그런 저희 집만의 문화가 조성이 되었었어요. 제가 좀 그렇게 각인시키기도 했지만 가족이 좀 서포트를 해주면 더 좋죠. 예를 들면 제가 여름방학 때 한국에 가서 뭐 계절학기를 하던 논문이던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저희 시어머니도 엄마 일하니까 조용하자 하든지 아니면 애들을 데리고 아예 놀이터에 나가주시던지 그랬거든요. 친정 엄마도 애들을 싣고 그냥 키즈 카페로 가시던지 엄마가 일을 할 때 절대 방해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주니까 전 정말 감사했죠. 저 또한 남편이 중요한 일을 하면 문을 닫고 절대 아빠 방에 방문을 못 열게 하든지 애들을 책임지고 접근 금지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제가 이기적인 엄마이거나 아이들을 방치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착각이에요. 이래봬도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내 새끼한테 못할 짓을 하진 않았겠죠? 제가 아이들이랑 놀아줘야 할 때는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좀 화끈하고 신나게 집중해서 놀아줬어요. 그 외에 제가 일을 해야 할 시간에는 애들도 뭔가 엄마의 잔소리나 도움이 없어도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좀 천천히 훈련이 되더라고요. 엄마가 일을 하는데 그래도 엄마랑 같이 있고 싶다면 엄마를 방해하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엄마 옆에 와서 그림을 그리거나 종이접기를 하거나 같이 앉아서 뭐라도 하는 습관이 좀 몸에 배겼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희 집에는 책상이 늘 넓었어요. 애들 키울 때는 특히. 사실 뭐 비싼 책상보다는 남들이 버리는 그 6인용, 10인용 식탁을 저희 집에서 책상으로 썼답니다. 엄마도 일을 하고 니들도 뭐 하고. 그리고 제 가방에는 늘 틈이 나면 아이들이 뭔가 앉아서 조용히 할 거리를 들고 다녔거든요. 애들이 조용히 할 때와 조용히 해야만 하는 장소, 그리고 막 떠들고 신나게 뛰어도 되는 공간을 확실히 구분하는 훈련이 되니까 어딜 제가 데리고 다니기가 편하더라고요. 도서관은 물론이고 심지어 제 수업이나 학회장을 데리고 다녀도 저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이와 함께 컨퍼런스 가는 팁, 장단점 나눠달라고 하셨는데 곧 학회를 가신다니까
제가 다음 영상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아볼게요. 우리 방금 홍콩 도착했어요. 유빈이가 지금 출입국 신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부모가 24시간을 붙어서 지나치게 챙겨주고 과한 사랑을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되려 더 문제가 되거든요. 짧은 시간이라도 퀄리티 있게 사랑을 준다면 일하는 엄마가 바쁘다고 절대 아이들이 잘못되진 않습니다. 5번째는 루틴 습관화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24시간인데 이 한정적인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쪼개가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 방법이 몸에 익히게끔 습관이 되면 굳이 힘들게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게 멀티태스킹일 수도 있고 집안에서의 동선을 바꾸는 일이거나 일상에서 어떤 행동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서 나만의 루틴을 찾는 거죠.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찾은 루틴 중에 가장 획기적인 것은 출근 준비하고 주방에서의 시간을 줄이는 거였어요. 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까지의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맨날 늦고 막 허둥대고. 그래서 분초 단위로 재어가면서 그 아침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이 걸리적거리는 문짝도 떼어낸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좀 아침 준비 중에 가장 시간을 많이 까먹는 게 기저귀 가방 챙기는 거랑 출근할 때 뭐 입을지 고민하고 그리고 다려서 입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학기 중에는 다림질은 주말에 몰아서 다 해놓고 그리고 자기 전에 가방도 다 챙겨놓고 다음날 입을 옷을 속옷까지 준비해놓고 자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침 준비가 진짜 훨씬 빨라지더라고요. 멀티태스킹 관련 영상을 전에도 올렸지만 아이가 아직 어리다면 요리를 하던 청소를 하던 아이와 집안일을 그냥 함께 하는 것도 저는 건강한 멀티태스킹이었던 것 같아요. 요리가 수감각 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되었고 제 경험상 애들이 엄마랑 얘기하면서 뭘 자르고 만들고 섞고 하니까 그게 정서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애들이 좀 크니까 이런 시간이 차츰 줄더라고요. 저 요리하는 거 좋아하긴 하지만 바쁘고 시간이 부족할 때는 그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냥 노동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요리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간단하게. 근데 미국 사람들 보니까 저녁 식사 뭐 보통 3가지 담더라고요. 빵, 고기, 샐러드 이 정도? 그 저도 뭐 돈가스든 불고기든 고기 딱 1가지에다가 밥, 샐러드 이 정도만 해요. 또 설거지감을 줄이기 위해서 접시를 많이 사용하고 아예 요즘에는 한 그릇 음식도 많이 먹어요. 냉동 음식은 뭐 당연히 늘 비축되어 있고요. 코스코에 있는 거 모든 거 한 번씩 다 먹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샘스에 있는 것도 한 번씩 다 먹어보고 또 지겨우면은 다시 또 코스코 한번 갔다가 샘스 한번 갔다가 뭐 그렇게 살고 있어요. 냉동 음식이 좀 맛있기도 한데 그래도 너무 자주 먹이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제가 조금 찔리면 역시나 저희 엄마가 위로해주기를 괜찮아. 미국 사람들 그렇게 먹고 살아도 키만 크더라. 그렇게 말해주니까 좀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과일이나 간식을 때마다 챙겨주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분해서 먹기 좋게 준비해놓고 그냥 애들 보고 알아서 먹고 싶을 때 냉장고에서 각자 알아서 꺼내 먹으라 그랬어요. 매번 과일을 씹는 거 그리고 칼, 도마, 뭐 설거지 이 시간도 쌓이면 꽤 많거든요. 때마다 불러서 먹이는 시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정말 획기적으로 시간을 아껴주더라고요. 일과 양육을 병행하면서 제가 터득한 것 5가지를 나눴어요. 구글에서 찾을 수 없는 저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질문과 댓글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함께 만드는 과정에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는 애들을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컨퍼런스를 다녔던 경험을 나눌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 Just gonna make that dream bear much of fruit. Is that